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아주 오래됐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책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한창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박차를 가하던 1981년 금성사 지금의 LG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헌츠빌에 컬러 텔레비전 공장을 세웠다. KBS에서는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모습을 마치 회사의 홍보용 영상처럼 제작해 방영했다. 워낙 대기업의 위상을 강조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열중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사장이 미국 근로자의 가정을 방문해 그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사장이 물었다. 남편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무척 감사드립니다. 사장으로서 보답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보너스? 그런데 부인의 대답은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사장님, 제 남편을 제 시간에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당시로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었다. 부강한 나라, 부자 국민을 목표로 불철주야 일만 하던 시대였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가장이 최고의 가장으로 추앙받았다. 그런데 돈은 됐으니 남편을 제때 집으로 보내달라니. 그 후로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이제 80을 넘긴 내 친구가 비슷한 후회를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며 살 필요가 없었는데. 젊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아내와는 서먹해져 버렸단다. 우리 나이 또래라면 이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압축적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엄청나게 몰아세웠다. 농경사회에서 누렸던 느림과 안정은 사라지고 경쟁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다. 한때는 40대 연령군에서 과로사가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러한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 년 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단다. 젊은이들이 회사를 고르는 조건에는 연봉이나 고용의 안정과 더불어 워라밸을 얼마나 실천하는 회사인가도 포함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좋은 흐름이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경쟁적으로 일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 씁쓸했다. 아내는 가끔 자신이 40대를 돌아보면 머릿속이 휑하다고 한다.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릿속이 휑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 우리 부부가 모두 직장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집이 불안했다고 한다. 셋이나 되는 동생을 자기가 챙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년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니 아버지로서 참 미안했다. 오직 생존만을 목표로 구성원을 지나친 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생각할 때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다. 앞으로의 경제는 창의적인 인재로 인해 발전할 것이다. 창의성은 적당한 여유와 휴식, 용감한 시도와 실패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해본다. 그동안 우리는 억지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걸까? 우리는 왜 청춘을 바쳐가며 그렇게 일에 매진했던 걸까?
내가 처음 정신과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외국 책에서 배운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했다. 나는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해보면서 의사생활을 해나갔다. 우선 연세대 전임 강사로 부임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칠 제대로 된 번역서가 거의 없었다. 나 역시 학창 시절에 원서를 가지고 씨름하듯 공부했던 터라 번역서가 어서 나왔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번역을 안 하니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영어가 서툴러서 수천 번 사전을 들여다보며 힘들게 작업한 결과로 출간한 첫 번역서는 가뭄의 단비처럼 정신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상담사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또 외국의 이론서에는 사이코 드라마나 미술 치료 같은 기법으로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제법 실려 있었다. 전통적인 약물 치료나 분석 치료만 고수하던 때라서 그런 이야기가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작가 오영진 선생이 병원에 들렀는데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사이코 드라마를 소개하며 함께 시도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런 인연을 계기로 이강백 교수, 김상열 연출가가 힘을 보태어 1974년에 국내 최초로 사이코 드라마 치료법을 실시했다. 또 1970년대 이화여대 정신과 주임 교수로 재직할 때에는 처음으로 개방병동을 운영했다.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는 등의 비인격적인 폐쇄병동 시스템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다. 해외에서는 개방병동이 대세였지만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우려로 우리나라에선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학교는 나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전권을 주었고 나는 정신질환자도 사람답게 살아야 치료도 잘 된다는 신념으로 개방병동을 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신나고 즐거웠다. 책에서 본 이론들을 실제 치료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이 마치 돌무더기로 가득했던 땅을 밭으로 일군 농부 마냥 의미 있고 보람찼다. 그랬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 일이 주는 몰입감과 행복이 있었기에 머릿속이 휑할 정도로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토록 열심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젊어서 죽어라 일만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일만 하느라 다른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지나쳐서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일이 주는 보람과 만족, 기쁨과 성취가 있었기에 일에 몰두하지 않았던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직업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죽도록 일만 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행복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에서 누리는 보람이다. 그 보람을 한정없이 누렸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래도 후회감이 크다면 그것은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끌려가듯 일했기 때문이다. 병원에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 번아웃 증상으로 찾아오는 40대 남자들이 꽤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이 아닌 무언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찾거나 실행에 옮기는데 대부분 실패했는데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도무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일과 삶의 균형을 외쳐봐도 공허한 울림에 그친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에서 얻는 보람이 큰 사람인가? 관계에서 얻는 행복감이 큰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경쟁체제에 휘말리지 않는다. 남을 이겨 1등이 되는데 집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자기답게 하면 그뿐이다. 반대로 자기 중심이 약할 때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한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왜 죽도록 일만 했을까? 라는 후회가 들어도 청춘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난 후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자에게만 허락된 보람이자 성취다. 그러니 한때 일에 매진한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일이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퇴직했다고 해서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경쟁에 휩쓸려 일이 주는 의미와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주관을 세워 자신에게 걸맞는 일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 네, 여기서는 기억에 남는 부분은 워라벨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의 직장에서는 밤새 일을 했거든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면 청소하고 아침에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에 퇴근할 때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때는 물론 일이 주는 보람도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 모임을 나가보니 친목 도모 모임이라 해도 가치관이 다른 건지 몰라도 적응하기 힘들어서 외부에서 타지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친구를 찾으러 갔지만 그러다가 몸이 어느새 힘들어지니까 1년 고민 끝에 그 당시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사를 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둘 무렵에 면허증이 있었는데 회사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다가 그만두기 직전부터 업무차 그 차량을 이용했는데 그때는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했었는데 굉장히 주는 쾌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 이 워라밸은 일과 그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라는 얘기잖아요.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취미 생활도 없었는데 그때 뒤늦게 드는 생각이 운전이라도 취미 생활로 즐겼다면 균형 있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제가 참 좋아라 하던 일이었는데 그 일을 더 버텨서 더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 이후에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뜨기 전에 솔직히 일과 삶, 사랑이 균형적으로 알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주 평범한 옛날에는 아주 평범했던 건데 그게 더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에 접어들었죠. 어쨌든 우리가 일도 일인데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찾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메타인지랑 맥락적으로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중간에 맺는 관계에서 얻는 행복감이 큰지, 어떤 일 할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지,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눈으로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요즘에는 돈을 버는 시스템 1시간이 마치 2시간, 3시간 일을 하는 것처럼 돈을 그렇게 시스템화하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그 왜 신사임당 그분도
오히려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근데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즐겁게 어차피 평생 자본주의에서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곧 돈이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겁게 마음을 다독거려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게 좋은 전략이자 실행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힘내시고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이것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